사람은 나이를 먹으며 두 가지를 동시에 느낍니다. 이만큼 살아냈구나 하는 안도와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지요. 젊을 땐 시간이 끝도 없이 흐를 줄 알았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인생이 될 거라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며 멈칫하게 됩니다. 주름보다 더 낯선 건 그 주름을 만든 세월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알았다면 지금은 다를까? 이 말은 누구의 입에서도 나옵니다. 누구나 중년에 한 번쯤 후회합니다. 사랑보다 일에 몰두했던 시간, 남에게 잘 보이느라 나를 잊었던 시간, 무엇이 옳은 줄만 알았지 정작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 않았던 날들. 하지만 후회는 오래 머물면 독이 됩니다. 그 독은 몸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무디게 하고 인생의 뒷부분을 흐리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직 배울 것이 남았기 때문이죠. 배움은 나이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중년에 알았다면 좋았을 세 가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두 가지. 이 이야기는 인생의 끝을 논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날을 더 따뜻하게 사는 방법을 찾는 여정입니다. 그녀는 55해를 넘긴 어느 날 식탁 앞에서 문득 울컥했다고 합니다. 밥상에 앉은 가족이 다 내 덕분에 크고 살았는데 정작 나는 언제 밥 한 끼를 천천히 먹었을까? 평생 가족을 위해 달려온 삶이었지만 그녀는 이상하게 늘 허전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이야기만 하고 자식들은 휴대전화를 보며 웃고 그녀만 그 자리에서 묵묵히 밥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답니다. 사람은 사랑을 주는 일보다 받을 줄 아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는 걸요. 첫 번째로 중년에 알았더라면 좋았던 것, 그건 자신을 돌보는 시간의 가치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헌신을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가정을 위해, 일을 위해, 부모를 위해 자신을 내던지는 게 착한 일이라 믿었지요.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의 그릇이 텅 비어 있으면 아무리 퍼줘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산 게 아니라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어 산 거였어요. 그 고백은 슬프지만 동시에 자유였습니다. 남 탓이 아니라 내 욕구를 이해한 순간 비로소 내 삶을 되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매일 새벽 잠깐이라도 차 한 잔을 마시며 자신에게 묻는답니다. 오늘 나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지? 그 질문 하나로 하루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소중히 대하는 만큼만 남을 따뜻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많은 이들이 너무 늦게 배웁니다. 젊을 때 조금만 여유를 가졌더라면, 조금만 자신을 아껴줬더라면 삶은 덜 쓸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로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위한 작은 시간을 정해두면 됩니다. 그게 하루 10분이라도 그 10분이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세월 속에서 놓쳤던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돌보는 법이었습니다. 그는 늘 남을 보며 살았습니다. 누가 새 차를 샀다 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누가 여행을 다녀왔다 하면 이유 모를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뭐하고 살았나? 그 한마디가 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젊을 때는 경쟁이라 생각했습니다. 더 열심히,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지요. 그게 삶의 원동력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비교는 의욕이 아니라 피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로 중년에 알았더라면 좋았던 것, 그건 비교에서 벗어나는 법이었습니다. 남과 나를 재는 순간 행복은 언제나 남의 손에 넘어갑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누군가 더 가지면 그 순간 허전해집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불행한 게 아니라 남의 행복이 내 눈을 가렸던 거였어요. 비교는 마음의 독입니다. 그 독은 천천히 스며들어
자신의 가치를 잊게 만듭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와 길이 있는데 우리는 늘 남의 달리기 기록을 보며 내 걸음이 느리다고 자책합니다. 세상은 빠른 사람을 칭찬하지만 인생은 끝까지 걷는 사람에게 미소 짓습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그는 이제 매일 아침 창밖을 보며 이 말을 되뇌인답니다. 남의 계단이 아니라 내 발자국을 보자. 그 한 문장이 하루의 비교를 막아줍니다. 사람마다 계절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봄이고 누군가는 겨울일 뿐이지요. 봄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겨울이 주는 고요함을 알아차리면 그 자체로 평안이 됩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비교에서 벗어나는 건 포기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남의 그림자를 좇느라 내 햇살을 잃지 않는 법. 그게 인생 후반의 지혜입니다. 이제 남은 건 세 번째 깨달음입니다. 그는 퇴직을 한 해 앞두고 가장 친했던 친구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한 벗이었지요. 같이 술을 마시며 세상을 욕하고 서로의 아이 자랑도 하며 웃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소한 오해로 말이 끊겼습니다. 처음엔 연락이 오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계절이 바뀌어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가로막았고 그 침묵은 해가 넘어가도록 이어졌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 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때 알았답니다. 세 번째로 중년에 알았더라면 좋았던 건 사람을 떠나보내는 법이었다고요. 젊을 땐 붙잡는 게 사랑이라 생각했습니다. 관계를 지켜야 한다고 끝내면 패배인 줄 알았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모든 인연은 흘러가야 제자리를 찾습니다. 억지로 쥔 관계는 손에 상처를 남깁니다. 떠나는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남기고 간 의미를 조용히 바라보는 게 더 깊은 사랑이지요. 그는 결국 그 친구에게 짧은 문자 한 줄을 보냈답니다. 고마웠다. 그 시절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은 결국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삶이란 만남의 연속이 아니라 이별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사람이 떠나면 자리가 비지만 그 빈자리엔 시간이 흘러 지혜가 쌓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때 놓아주었다면 우린 서로 미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은 후회의 고백이었지만 동시에 용서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배워야 합니다. 사람을 붙잡는 대신 좋았던 기억을 품은 채 흘려보내는 법을. 그게 나이 든 사람의 품격입니다. 이제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두 가지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단련하는 법. 두 번째는 삶의 속도를 낮추는 용기입니다. 그녀는 60을 넘어 처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에 펜을 대는 일이 이토록 낯설 줄은 몰랐다고 했죠. 50이 넘도록 가족의 일, 생계의 일, 남의 일을 챙기느라 단 한 번도 자기 생각을 적어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 그저 이렇게 썼답니다. 오늘도 밥을 했다. 그리고 하루가 갔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며칠을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던 마음이 줄고 과거의 서운함이 조금은 희미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첫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단련하는 법이라는 걸요. 젊을 때는 몸이 먼저 움직이고 생각이 나중에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거꾸로 됩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지지요. 몸이 따라가지 않아도 마음이 평온하면 하루가 가볍습니다. 그녀는 이제 매일 밤 하루의 끝에 이렇게 스스로에게 인사합니다. 오늘 잘 견뎌냈다.
내일은 조금 더 부드럽게 살자. 그 한마디가 마음을 닦는 수행이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큰 결심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작은 반복이 마음을 바꿉니다. 작은 일에 화내지 않기,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 과거를 탓하지 않기, 이 단순한 다짐들이 쌓여 새로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마음의 근육은 나이와 함께 약해집니다. 그러니 더 자주 쓰고 더 자주 다스려야 합니다. 용서하는 연습, 기다리는 연습, 그리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연습. 그녀는 말했습니다. 늦게 배운 마음 공부가 내 인생을 살렸어요. 그 말엔 미련이 아니라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 평안이 늦은 나이에 진짜 젊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서둘러 살았습니다. 늘 무언가에 쫓기듯 시간을 이겨야만 성공이라 믿었지요. 퇴직 후에도 그 버릇은 남았습니다. 하루를 계획표로 쪼개며 무언가를 해야만 의미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남아 돌아야 하는데 그 많던 시간 속에서 그는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나라는 사람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가 털어놓은 말에는 쓸쓸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한 지인이 조용히 말했답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을 잘 채우는 게 아니라 잘 비우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을 쳤다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두 번째는 삶의 속도를 낮추는 용기입니다. 젊을 때는 빠른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늦으면 뒤처진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인생의 후반으로 올수록 진짜 용기는 멈춤에 있습니다. 하루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어나서 하늘을 한참 바라보는 일,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일, 그것이 쓸모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지만 그 속에 평안이 깃듭니다. 그는 이제 일주일의 하루는 아무 일정도 잡지 않습니다. 그날은 그저 걷고 멈추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는 거였구나. 그가 처음으로 그렇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느리게 사는 건 게으른 게 아닙니다. 삶의 속도를 내 마음의 리듬에 맞추는 일입니다. 나를 지켜보는 눈을 거두고 내 안의 호흡을 다시 듣는 일이지요.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흘러가도 내 마음만은 고요할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함이 쌓이면 비로소 세상이 내 편이 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빨리 가도 괜찮아요. 내가 그 안에 천천히 있으니까요. 속도를 늦추면 비로소 놓쳤던 것들이 보입니다. 사람의 얼굴, 바람의 냄새, 그리고 나 자신. 삶은 결국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의 경주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머물렀느냐의 이야기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우리는 지나온 세월을 더 또렷이 봅니다. 그 세월엔 후회도 있고 놓쳐버린 기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길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는 묻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 시절의 나도 그때의 마음으로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젊을 땐 세상이 나를 향해 있었습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느냐, 내가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느냐가 중요했지요. 하지만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이 내게 해주는 말보다 내가 나에게 해주는 말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자기에게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이만큼 왔으니 잘한 거야. 그 말이 누군가의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새벽마다 창가에 앉아 차를 우려 마셨습니다. 이제는 시간을 잡는 게 아니라 시간 안에 앉아 있는 법을 배워야지. 그는 그렇게 나이 들어갔습니다. 삶의 아름다움은 젊음의 열정에 있지 않습니다. 늙음의 느림 속에서 진짜 나를 마주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늦게 배웁니다. 하지만 늦게 배운 사람만이 진짜로 이해합니다. 중년에 알았다면 좋았던 세 가지.
자신을 돌보는 법, 비교에서 벗어나는 법, 그리고 사람을 떠나보내는 법.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두 가지. 마음을 새롭게 단련하는 법, 삶의 속도를 낮추는 용기. 이 다섯 가지를 마음에 품는다면 남은 생은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늙는다는 건 쇠하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일입니다. 이제는 서두르지 말고 누구를 따라가지도 말고 그저 당신 걸음으로 천천히 걸으십시오. 인생은 여전히 당신 편입니다. 오늘도 잘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부드럽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